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사이클 팀의 강찬석, 김미르입니다. 목차는 ESG 경영이란 ESG 경영의 필요성, ESG 경영 분야, ESG 경영 사례와 개선점 순입니다. ESG 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으로 기업이나 사회 전반에 있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자, 투명한 지배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ESG가 필요한 이유는 환경의 문제로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살기 힘들어지고 있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복합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잘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가는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 분야는 환경보호 활동, 사회공헌 활동,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환경보호 활동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최적화, 재생에너지 도입,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 활동 등이 있고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인권보호, 노동환경 개선,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기업, 보호물품 기업, 문화, 예술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지배구조 개선으로는 전문적 이사회 구성, 투명한 감사위원회,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내부 고발자 제도, 주주 권리 보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습니다. 스타벅스의 사례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다이용 컵을 이용하는 혜택을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다이용 빨대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교내에서 블루보트를 이용할 때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커피박으로 커피 테이블을 만들어 재활용을 했고 커피 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커피박의 재활용 100%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커피박을 이용하여 탈취제나 제습제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또 2010년부터 영업시간 1시간 동안 최소 조명만 남겨두고 전국 매장의 조명을 소등함으로써 지구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등 끄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평소에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센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30분이라도 전등을 끄고 있거나 최소한의 조명만 남겨두는 등의 행동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모나리자는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 오염을 저감시킨 무색 무향의 색엽 데보싱을 출시하였고 유황 컴빌리는 크리넥스 두루마지 유지를 풀 대신 물로 결합하는 아쿠아 프레시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페이퍼와 팜파스, 신광약품과 헬시티슈는 대나무 소재의 화장지를 출시하였고 삼정펄프는 자원선순환 원료를 이용한 화장지를 생산하고 홈플러스의 착판 화장지는 펄프 대신 우유팩을 활용하여 화장지를 생산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라벨 없는 물티슈를 출시하고 종이팩을 가져오면 휴지로 바꿔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품에는 비닐만 쓰거나 송장만 묻혀 탄소를 줄이거나 다회용 본인백인 프레시백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스티로폼 상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박스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는 상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기요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일용 수저를 받지 않음으로써 소나무 약 25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사내 카페에서 친환경 다이용
컵으로 교체하여 약 2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개선점은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 컵뿐만 아니라 다회용 수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회용 컵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의 민족의 사례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로 주문을 하면 해당 1000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이 포인트는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왔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이러한 리터닛 서비스가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기에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따로 가입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좀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개선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화장품 기업 중 이니스프리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이니스프리 공병 프리퀀시를 도입하여 공병 반납 시 포인트 적립과 사용 가능한 스티커를 증정하는데요. 일정 개수의 스티커를 모은 회원들에게는 에코백 핸드워시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마티카의 사례입니다. 여기 또한 공병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아로마티카 제로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방문하여 공병 반납 시 200에서 50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다음으로는 멜릭서 테라사이클의 사례입니다. 멜릭서는 비건 제품이고 테라사이클의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멜릭서 화장품 공병을 반납하면 적립금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사례입니다. 화장품 용기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찬가지로 공병 반납 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더 페이스샵은 포장재를 재사용종이로 제작한 화장품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또 빌려 쓰는 지구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샴푸 및 바디워시 등 내용물을 100g 단위로 소분 판매하는 매장인데 코코넛 껍질을 활용한 친환경 용기에다가 리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화장품 기업들의 예시를 보았는데 기업 측에서 쉽게 모을 수 있는 우유곽, 병뚜껑과 같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코웨이의 사례입니다. 코웨이에서는 리버 플로깅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 강가 혹은 하천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실행 중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웨이에서는 청정학교 교실 줍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친환경적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 학교 축제 부스에서 판매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디다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의류 브랜드인 아디다스에서는 제품의 생산 외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종이백이나 비닐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코백을 가져오는 고객들에게 구매한 제품의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플리츠마마인데요. 플리츠마마는 페트 및 재활용 원사만으로 가방과 옷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개선 방안으로 이 기업의 제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이나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 평소 관심 없던 사람들도 친환경 제품 구매에 힘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깨끗하게 쓴 페트를 모아 플리츠마마나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에 기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LG 생활건강에서는 앞에서 보신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제, 섬유유연제 등 뚜껑의 부피를 축소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의 포장 폐기물 감소 및 원가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뚜껑 및 용기의 부피를 축소하는 것뿐 아니라 용기의 라벨을 제거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사례인데요.
호텔 내 라벨 없는 생수 제공, 친환경 LED 조명,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자체 제작한 계속해. 마무리해. 저희가 고안해본 ESG 활동입니다. 바로 ESG 스터디샵이라는 활동인데 이게 뭔지 설명드리자면 요즘 여러 기업 사이에서 ESG 관련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그중 ESG 워크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끼리 워크샵 활동을 하며 각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을 구성하는 것인데 우리 학생들도 ESG 워크샵 활동과 비슷하게 워크가 아닌 스터디니까 스터디샵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국내 또는 해외로 ESG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천적,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식의 연수 활동을 떠나 친목도 다지고 학생들끼리 가능한 ESG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사이클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